화학결합의 원리. 자, 화학결합의 원리는 거기서 이제 18쪽 원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18쪽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반응을 안 하는 기체들이야, 주로. 그러니까 쉽게 원소들은 반응해서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한다든지 하잖아. 근데 28쪽 원소들은 귀족기체, 노블가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홀로 존재하려고 하는 기체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비활성 기체의 18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 이런 것들이에요. 주기율표에 18쪽 원소들이에요. 거기에는, 자, 헬륨, 네온, 자, 우리가 요 세 가지만 알면 돼. 여기에서는. 그 외에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듯이 얘네는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아요. 자, 헬륨, 네온, 아르곤은 거의 반응 안 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또 18조 원소들은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반응 안 한다 그러면 틀려.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얘네는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자, 스스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자,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 원소 상태로 존재해요. 자,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원자, 이거 원소로 읽을 수 있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들이에요. 자, 요거를 18쪽 원소라고 불러. 그러면 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또 살펴봐야 돼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자, 여기에서 헬륨은 자, K 껍질에 둘. 우리 지난번에 껍질에 전자 채우는 거 배웠었잖아. K 껍질에 둘. 그 다음에 네온은 K에 둘, L에 여덟. 그 다음에 아르곤은 K에 둘, L에 여덟, M에 여덟.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 배치를 보면 헬륨을 제외하잖아. 제외하면 마지막 껍질에 태워진 전자수가 몇 개예요? 8개. 네, 8개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8개. 그런데 헬륨의 경우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전자 배치가 이거를 매우 안정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제 두 번째 18
18쪽 원소의 이용은 어디에 주로 이용되느냐면은 우리 조명에 주로 이용을 해요. 조명에 이용을 한다. 자, 그랬을 때 헬륨은 니네 그 빨간색 불빛 나는 등이 있거든? 조그만 조명등? 헬륨등에 이용을 해요. 붉은색 빛을 내는 조명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네온. 네온 사인 알지요? 그치? 그 다음에 아르곤. 이거 형광등 같은 데 사용을 하거든. 자, 이렇게 18조 원소의 이용은 이런 조명에 이용을 해. 그런 거 있지? 자, 화학결합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화학결합의 원리는 자, 결합을 하면서 몇 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려고 한다? 결합을 통해 자, 결합을 통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 한다. 이게 바로 화결합의 원리예요. 이해됐니? 이게 원리야.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러니까 결합을 통해 화학결합에는 이온결합도 있고 공유결합도 있는데 이온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온을 만들 때 18조 원소의 전자배치를 만드는 거고 공유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8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다 결합의 원리야. 그래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 하면서 화학결합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화학결합의 종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온결합을 배워보자. 자, 이온결합은 가장 쉽게 이온결합 하면은 어떻게 외우라 그랬었지? 준씨가 혹시 기억나? 한다는 거. 다인이는 혹시 기억나? 그, 사자? 어? 사자? 뭐야? 아니, 자, 우리 밀림의 사자는 옛날에 그거 저거지 산하 환원에서 배운 거고. 아, 자, 이온결합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자, 이거를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무조건이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해 있잖아. 그러면 이건 이온결합이야. 알겠지? 그렇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온결합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자, 양이온은 거의 금속이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봐. 제일 먼저 이온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양이온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양이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어. 자, 옥텟 규칙은 무슨 규칙이죠?
옥텟이 뭐야? 8이야, 8. 옥타브라고 하는 게 팔음이거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처럼 옥텟 규칙이 8전자 규칙이에요. 자, 8전자 규칙에 의해서 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그리고 양이온이 형성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양이온이 형성되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나트륨 그려볼 테니까 봐봐. 나트륨이 자, 전자를 하나 잃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될 때 전자를 하나 잃었는데 요걸 그림으로 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플러스가 11개야. 나트륨은 11번이거든.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냐면 11개가 돌고 있을 때 이렇게 껍질이 3개가 필요해요. 자, 왜 3개가 필요한지 알지? 처음 거에 2개, 두 번째 거에 8개, 자, 세 번째 거에는 하나가 채워져 있어.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옥텟 규칙이 만족하는 게 봐봐. 여기에서 플러스는 그대로 11개인데 전자 하나를 잃으면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그대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옥텟이 됐잖아. 자, 이렇게 8개 전자가 있고 전자 하나가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옥텟 규칙에 의해서 자, 전자 배치가 옥텟을 따라간 거야. 18쪽 원자 전자 배치하고 같아졌지, 이온이. 자, 요게 양이온이 먼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음이온이 또 형성될 건데, 음이온은 역시 비금속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음이온은 역시 옥텟 규칙에 의해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F. F는 9번이거든. 얘가 전자를 하나 얻으면서 F-가 되는데, 자, 요것도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플러스는 9개 있어요. 9번이니까. 그러면 전자가 9개 채워져야 돼. 두 번째 껍질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비어 있어. 요 자리에 전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잘 봐. 플러스는 9개 변함이 없는데 자 전자가 하나 채워지면서 있지. 전자가 하나 많아지면서 얘가 이렇게 커져요. 음이온은. 왜냐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서 음이온의 경우는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돼서 10개가 됐잖아. 얘도 그치?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래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자,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거 앞에서 만들어진 거 봐봐. Na 플러스하고 자, F 마이너스가 NaF 이렇게 쓰면 이온 결합이죠.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 NI는 플러스 11개, 그 다음에 전자가 주변에 이렇게 10개가 채워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봐봐. 이렇게 가로를 쳐서 플러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F-는 똑같이 자, 대가로 치고 자, 플러스는 9개, 전자가 똑같이 10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자, 니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 그림을 보고 요 그림만 보고 아, 요건 Na 플러스네. 전자 하나 잃었던 게 10개면은 원래는 11개 있었네. 아, 나트륨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 놓고 요거 NaF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겠어? 자, 저거 두 개를 자, 요거 그림은 생략할까요? 가운데는 플러스 그다음 이렇게 대괄호 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만들면 이온결합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일조 원소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잃으면 되지. 근데 이조 원소는 마지막 껍질에 두 개 있지. 그러면 걔네는 전자 두 개 잃겠지. 그러면 2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건 봐봐. 할로젠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잖아. 그러면 어때? 하나를 받는 게 쉽지. 그래서 걔네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 16쪽에 있는 원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요거 한번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보자. 자, Mg2 플러스가 되고 두 개 전자를 잃고요. 그 다음에 O가 두 개 전자를 얻어서 O2 마이너스가 돼서 MgO를 만든다고 해볼까?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지. Mg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MgO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모형은 어떻게 해야 돼? Mg는 자 플러스가 12개짜리야. 12짜리가 있는데 전자도 여기에는 10개가 채워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놓고 2 플러스 자 플러스 8개짜리가 전자는 10개를 갖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놓고 2 마이너스 자 이렇게 2 마이너스 해놓고 요걸 모형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저거 가운데 건 똑같아. 2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쳐서 2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네, 요게 MgO를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은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일반적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또 배워볼까요? 이쪽 지워버리자. 자, 세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상온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있지? 모두 날아가는 물질이 아니야. 비휘발성 고체로 존재해요. 고체야, 고체. 무조건 고체로 존재해. 소금 고체로 존재하지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는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소금의 녹는 점은 800도 이상이거든. 이렇게 녹는 점들이 꽤 높아. 그 다음 세 번째,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아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물에 꽤 잘 녹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얘네는 힘을 가하잖아. 자, 소금을 막 망치로 내려쳤어. 그랬더니 소금이 납작하게 펴졌다.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죠. 소금이 가루가 돼요.
자,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부서지기 쉽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온 결합은 플러스 옆에는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거든. 자, 이렇게 교차돼서 배열하는데 요 위쪽을 망치로 꽝 때렸다고 해봐. 힘을 줬어, 힘. 망치로 힘.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변하냐면 배열이 이온의 배열이 밀려나지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변해. 그러면 요 사이 봐봐, 요 사이. 요 사이에서는 어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튕겨 나가겠지. 그래서 소금은 깨지는 거야. 그 다음, 자,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요 특징은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보자.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고체에서는 왜 전류가 안 흐르냐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요. 자, 이온이, 자, 얘네는 이온으로 돼 있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야. 있어, 이온이. 그런데도 이 이온들은 고체선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체선 전류가 안 흘러. 그런데 용융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야, 액체.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녹이면은 용융이라 부르고 수용액, 물에 녹인 거죠. 물에 녹임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 이온이 움직일 수 있죠.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 물에 녹이면은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이게 이온결합 배운 거야. 그리고 자, 우리 생활에서 이게 지금 선생님이 몇 페이지를 보는 거냐면 책으로 한번 봐봐. 자, 책으로는 81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온결합. 맞네?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물질은. 거기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에 화학식 쓰는 거는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건 안 알려줘도 되겠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1대1로 결합하면 되고 CaCl2는 1대2로 결합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잖아. 니네 다 아니까. 그래. 그러면 이온 결합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공유 결합으로 배울 거야.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78페이지 거기 3번에 공유 결합이라고 있죠? 공유 결합을 배울 거예요, 이제. 자,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은 아까 이온 결합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라 그랬어? 금속과 비금속.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이라 그랬어. 그러면 공유 결합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일까? 비금속과 비금속. 알겠지? 자,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 공유결합을,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써볼까요? 공유결합.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원자과 전자를 공유함으로 하여, 자, 원자과 전자가 무슨 전자였죠? 최각 전자였지? 원자과 전자를 공유함으로 하여, 자, 18쪽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자, 그래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 하는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우리 잘 봐봐. 원자과 전자가 만약에 잘 봐. 원자과 전자가 서로 함께 갖는다는 뜻이에요. 공유라는 말은. 그럴 때 우리가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선생님이 자, 그냥 여기에서는 결합으로 바로 얘기할 테니까 잘 봐. Cl2 또는 F2 그 다음에 Br2 자, 이런 것들은 Cl2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Cl2 자, 이건 전부 17쪽 원소들이잖아. Cl2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그려보자. 뭐하고 뭐를 그려볼 거냐면 Cl2하고 F2를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Cl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17개 있고 자, 전자가 17개 돌아야 돼요. 그러면 껍질이 3개가 필요하죠?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자리에 하나가 비어 있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 또 17개짜리, 17개짜리에 CL이 또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자, 여기에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7개가. 자,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결합을 해. 결합을 할 때 봐봐. 오, 하나씩의 전자가 더 필요하지.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어떤 결합을 하냐면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플러스 17. 자, 여기에 이렇게 껍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가 17개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자, 전자가 여기하고 이렇게 하나씩을 같이 공유를 해. 그럴 때, 자, 봐봐. 자, 이렇게 둘, 넷, 다섯, 여섯. 여기도 둘, 넷, 여섯.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껍질에 다, 세 번째 껍질에 8개씩이 되지. 자,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 그리고 요거는 공유전자쌍의 한 쌍이지.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단일 결합이라 불러요. 자, F2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니? 그래서 F2는 이렇게 되죠. 자, 플러스가 9개. 자, 그냥 바로 그려볼 테니까 봐. 플러스가 9개.
자, 이렇게 돼서 전자가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자, 셋, 넷, 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F2예요. 이건 CL2. 이건 F2. 알겠니? 자, 그러면 O2 봐봐, O2. O2라고 그릴 때 O는 자, O의 경우는 몇 번이야? 얘는 8번이니까 플러스가 8개 있고 전자도 8개 돌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있고 요 자리에 이렇게 두 군데가 비죠. 그치? 그러면 O2를 그릴 때는 야, 나도 두 개 필요하고 너도 두 개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 두 개씩 서로 같이 놓고 결합할까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5하고 5는 자, 플러스 8개. 자, 여기도 이렇게 먼저 그리고 플러스 8개.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씩이 있고 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부르죠. 자, 이중결합. 그 다음에 이제 또 봐. N은 플러스가 7개짜리야. 그 다음에 전자도 7개 돌아야 돼. 하나, 둘. 두 번째 껍질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해? 네 개. 세 개가 더 필요하지. 그러면 질소끼리 어떻게 하냐면, 야, 나도 세 개 부족하고 너도 세 개 부족하니까 우리 세 개씩 내가 필요할 땐 네가 빌려주고 네가 필요할 땐 내가 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플러스가 7개짜리인 질소는 자, 이렇게 전자를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두 번째 껍질에는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가지면 8개씩이 되지. 자, 이거를 우리는 삼중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봐.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질소는 결합을 할 때 전자가 3개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산소는 2개가 부족하고 17쪽을 하나가 부족해. 그치? 그러면 H하고 결합할 때는 자, 17쪽은 H 몇 개하고만 결합하면 되겠니? 한 개. 그렇지,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다 마침 수소가 한 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야, 내 거 빌려줄게 하고 주면 돼. 산소하고 결합할 때는 수소가 몇 개 필요해? 그래, 2개. 그러면 질소하고 결합할 때는 네 개. 3개. 그러면 탄소하고 결합할 때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마지막 껍질에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수소하고 결합할 때 수소 몇 개가 필요해? 음, 4개가 네 개. 필요해.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게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했어, 지금. 근데 수소 H2를 그려보자, H2. H2는 플러스 하나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요. 이렇게. 근데 얘는 헬륨을 따라가. 그래서 헬륨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전자 배치가 돼요. 플러스 하나짜리, 플러스 하나짜리가 핵이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H2가 되지. 자, 얘는
8개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헬륨을 따라간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있지? 자, 이거를 우리 이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HF를 그려봐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자, 플러스가 9개짜리게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가 하나짜리인 수소가 전자를 여기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얘는 6개 그리면 돼. 자, 그러면 이게 HF죠. 그 다음에 자, H2O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자, O는 플러스가 8개, 전자도 8개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6개밖에 없지? 그러면 수소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결합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플러스 하나짜리, 여기도 이렇게 결합하면서 플러스 하나짜리인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면서 전자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자를 4개를 그리면 되죠? 이게 H2O야. 그 다음에 NH3를 그려라. 그러면 NH3. N은 플러스가 몇 개짜리냐면 7개짜리예요. 자, 플러스가 7개면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이렇게 2개. 그리고 수소가 3군데 결합을 해요. 자, 수소가 이렇게 플러스 하나짜리가 이렇게 핵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은 NH3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H4를 그려라. 그러면 C는 플러스가 6개짜리예요. 그러면 플러스 6개짜리에 전자도 두 번째 껍질에 6개까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 자리에 수소가 4군데 결합을 해, 이렇게. 자, 그러면서 플러스 하나짜리가 핵이에요. 수소 원자 핵. 자, 이렇게 있고, 이 자리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4군데에서 이렇게 결합을 한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공유결합을 그리는 방법이야. 자, CO2 같은 것도 그려볼까요? CO2? 자, CO2는 자, 이렇게 그려지지. 자, 플러스가 6개짜리에 하나, 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산소는 8번이지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2개씩은 이렇게 안쪽 껍질에는 2개씩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C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양쪽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6개의 전자가 더 있으면 되나? 어?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으니까 지워야지.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그래 놓고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CO2는 양쪽에 이중결합이 2군데 있어. 알겠니?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바로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 만들 수 있겠어, 그러면? 자, 그러면 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배우면은 이제 해결이 돼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성질. 자,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얘네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자, 대체로 녹는 점, 끓는 점은 딱.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렇게 조금 높은 것도 있지만, 근데, 와, 막 몇백 도로 이렇게 높은 건 없어. 물에 끓는 점은 100도밖에 안 되죠? 메테인에 끓는 점은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160 몇 도야.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네는, 자, 물에 대해서 녹는 게 있고 녹지 않는 게 있거든. 자, 그래서 그거는 물에, 자, 일반적으로는, 자, 물에 녹기 어렵다. 근데 물에 녹기 어려운데 예외들이 있어요. HCl, HBr, HI 뭐 이런 거, HF 또는 NH3 등은 예외예요. 물에 잘 녹아.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으니까 이거를 암모니아를 녹인 게 암모니아 수용액이라고 부르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게 중요해 여기서는. 세 번째. 자, 고체나 자,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에서도 전류가 안 흐르고 용융 상태에서도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용융 상태 이거는 액체라 그랬지, 액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수용액이라는 말은 없지. 근데 수용액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 수용액에서는 흐르는 물질과 흐르지 않는 게 있어요. 흐르는 물질과 흐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용액에서는 얘기를 안 해.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나 액체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다이나 알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의 이용을 한번 본다면, 공유결합 물질의 이용? 자, 이거를 요건 지우자.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세 번째 이용. 자, 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공유결합 물질에.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 O2, 호흡에 사용하죠? 그리고 두 번째, CO2. 자, 얘는 광합성에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를 만들죠? 맞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결합 물질은 포도당, 설탕 등등등. 이게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러면 포도당이나 설탕은 어때? 고체에서도 용융 상태에서도 전류가 안 흐르지. 그런데 얘네는 수용액에서도 안 흘러요. 자, 여기서 잘 봐.
수용액에서 흐르는 물질은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들, 산. 자, 염산, 플로린산, 다이나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네. 수용액에서 흐르는 물질은 산, 뭐뭐뭐 산이라고 부르는 거. 염산, 맞죠? 질산, 이렇게 산으로 부르는 거. 근데 흐르지 않는 것이 있어. 이거는 당류, 알코올류, 이런 것들은 안 흘러요. 그래서 포도당, 설탕 얘네들은 물에 녹아도 안 흘러. 비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이해돼, 안 돼? 예요. 자, 거기 어딜 보냐면 82페이지 맨 밑에 표를 봐봐. 자, 맨 밑에 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는 이온결합이라고 써 있고, 고체에선 전체 전류가 안 흘렀지? 근데 수용액에선 전류가 흘렀죠? 여기는 용융이 빠져 있어. 액체 상태. 근데 그 옆에 봐봐. 공유결합 물질로 설탕, 포도당 나왔지, 대표적으로. 설탕,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 고체에서도 전류 안 흘렀지? 수용액에서도 안 흐르잖아. 기억해도.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수용액에서 흐르는 물질이 있다고 얘기했다. 뭐뭐뭐 산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물에 녹으면 전부 전류가 흘러요. 이런 이제 암모니아도 물에 녹으면 전류 흐르거든. 이해 됐어, 안 됐어? 자, 여기까지가 화학결합 물질에 대한 거예요. 화학결합에 대한 거.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다행히도 없고, 순식이도 없고.